글이래요. 문화 분야의 글 개념 읽기, 의식주를 비롯하여 언어 풍습, 종교, 학문, 제도 등과 관련되어 있으면 그냥 얘네들 문화구나. 우리 사회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화를 분석합니다. 기본적으로 다양성이 바탕이 되어 있어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주체로서 인간을 설명한다. 인간이란 뭔가 문화를 창조하고 계승하는 존재다. 관찰한 문화 현상을 바탕으로 앞으로의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경우도 많다고 하는데 그거는 패스. 문화란 자연 상태가 아니라 문화의 개념이죠. 습득, 공유, 전달되는 행동 양식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러한 과정에서 이루한 물질적, 정신적 가치도 모두 포함하는 게 문화다. 의식주뿐만이 아니라 언어, 풍습, 학문, 예술, 제도 등을 모두 아우른다. 제재는 다양해질 거예요. 밑으로 가지 말고 오른쪽으로 와야 합니다. 문화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사실보단 주장하는 글이 많거든. 주장이 논리적이고 타당한지 비판하면서 배경 지식을 활성화하면서 여러 글쓴이의 관점을 비교하면서 교과서에 나타났으니까 얘 말이 무조건 맞는 거겠지. 얘만 읽고 끝내면 안 된다. 문화 분야의 글을 읽을 때에는 다양한 관점의 글을 비교 분석해 보는 게 좋아. 그러니까 배우지 않은 글이 지문에 나오는 게 시험 문제가 되겠지. 자신만의 관점을 올바로 세울 수 있다. 그러면 문화 관련된 글은 왜 읽어야 돼요? 문화에 대한 폭을 넓힐 수 있으니까. 문화를 계승 발전하는 주체로서 어떻게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하나 생각해보자 이거지.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마시고 요 정도의 느낌. 밑으로 내려오죠. 이제 지문에 직접 연결된 거죠. 논설문이고요. 논설문은 주장을 할 겁니다. 그리고 그 주장에 대해서 근거를 들 거예요. 글쓴이의 주장은 주관적일 거고 글쓴이가 제시하는 근거는 객관적일 거지. 근데 이 글에선 근거를 예를 들어서 보여줄 거야. 그리고 인용을 할 거고요. 설득적입니다. 설득적일 수밖에 없지. 문화의 합리성. 야, 쟤네 나라, 쟤네 민족은 왜 저렇게밖에 행동을 안 해? 미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사회 문화적 맥락에서 보면 그들은 저마다 합리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여러 인류학자의 말을 인용해서 설득력을 높인다. 다양한 사회문화적 현상을 예를 들어서 한 방에 딱 이해가 잘 안 되는 현상들을 보여줄 거예요. 근데 이유가 있어. 이렇게 독자의 이해를 도와준다. 논설문이라서 서론, 본론, 결론으로 나눌 거고요. 문화와 환경에 따라서 합리적인 기준이 달라지는 합리성의 기준. 즉, 합리성이라는 건 절대적인 게 아니다. 합리성이라는 건 상대적인 개념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문화적 배경에 따른 소비 문화, 왜 저런 데다 돈 쓰지?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될 수 있는 음식 금기. 이슬람 애들 왜 돼지고기 안 먹어? 나름 이유가 있어. 오랜 지혜이자 특수한 환경에서 축적한 귀한 지식인 문화, 즉 문화라는 건 어디에서 오는 것이다? 사회 문화적인 맥락에서 오는 거다. 그러니까 그 사회 문화적 맥락을 읽어보면 나름 합리적이었구나를 알 수 있음. 다음 페이지 넘어갈게요. 문화 분야의 글 읽기. 이게 은근슬쩍 주제가 나와버렸네. 각 나라의 고유한 문화는 사회문화적 배경과 관습에 따라 통용되는 합리성을 갖고 있음을 주장하고 있음. 글 속에 담긴 사회문화적 현상을
합리성의 관점에서 파악해 봅시다. 본문 보기 전에 문화와 관련돼서는 늘 나오는 말이 이거죠. 문화 상대주의. 문화의 상대성을 인정하고 한 나라의 문화와 그 사회의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 문화의 우열을 가리는 것은 옳지 않다. 너의 문화의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도 옳지 않다. 특정 문화만 우월하다고 여기는 나쁜 것, 자문화 중심주의, 문화 사대주의를 버리고 문화 상대주의 태도를 지녀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음. 그러니까 문화 상대주의랑 세모 표시한 애들은 다른 애들이다 라고 확인. 세모 버려 이야기. 문화 상대주의 논쟁에서 인간의 합리성을 어떻게 규정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다. 합리성, 네모. 인간은 합리적 동물인가? 질문. 그리고 다시 대답. 만약 그렇다면 합리성은 모든 사회와 문화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보편적인 것인가? 아니면 합리성의 기준과 내용이 서로 다른 것인가? 라고 계속 물어보고 있는 거지. 계속 물어본다라고 합시다. 즉, 합리성이 뭔지 생각해보자. 인간은 합리적이야? 오케이. 그렇다면 그 합리성이 보편적. 전 세계 사람들 누구나 다 똑같아? 아니야. 전 세계 사람마다 합리성이 달라? 너에게 합리적인 게 나에게도 합리적인지 아닌지 그거를 생각해보자. 이야기. 결론부터 말하면 빨간색 체크. 합리성은 문화적으로 정의되는 것이고 사람들의 행동 환경은 아주 다르다. 모든 인간은 나름대로 합리적이지만 그 문화는 환경에 의해 만들어진 것이고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그들도 우리만큼 합리적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합시다. 문화는 뭐에 의해서 만들어져?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져. 사람들의 인식과 가치와 욕망도 환경에서 만들어져. 그래서 화살표가 이렇게야. 환경이 문화를 만들고 환경이 사람들의 인식, 욕망, 가치를 만들어. 이렇게. 뭐가 뭐를 만드는지는 확인해야 돼요. 그러니까 그게 합리적인지 아닌지 판단하기 위해서 뭘 고려해야 돼? 문화와 환경을 고려해야 돼. 내 문화와 환경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와 환경을 고려해야 돼. 미국의 인류학자인 스피로는 세모, 미얀마 사람들에게 증권 투자보다 종교적인 지출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일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증권 투자보다 미얀마 사람들에게는 증권 투자보다 종교적인 지출이 더 합리적인 의사결정이다 라고 명확히 밝힘. 왜? 그들의 문화를 고려해 봤을 때. 그에 의하면 북부 미얀마의 가난한 농부들은 서구인이 봤을 때, 서구인의 관점에서 불필요한 일들의 수입 대부분을 지출한다. 불필요한 일, 누가 봤을 때? 서구인이 봤을 때. 대개 종교적인 의례나 승려들을 위한 만찬, 정교한 탑을 쌓는 일, 왜 저런 데다가 돈을 쓰지? 서구인들이 봤을 땐. 그러나 이러한 지출 행위가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거라고 할 수는 없다. 왜?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본다면, 그들의 문화를 바탕으로 본다면 어리석거나 비합리적인 건 아니다.
그들의 여기 있네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선 합리적인 행위를 하는 것이다. 그들의 불교 문화라는 맥락에선 합리적인 행동인 것이다. 그들에게 부는 언제든지 사라질 줄 모르는 불안한 것이기 때문에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하는 게 오히려 좋은 일이다. 일상적이고 상식적인 수준에서 환생과 업보와 자비를 통해 공덕을 쌓는 불교 신념을 실천한다. 미얀마 사람들의 경제관념과 미얀마 사람들의 종교관념에 따르면 그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합리적인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신념 때문에 그들이 승려를 위한 만찬이나 종교적 의례, 탑을 쌓는 일에 돈을 지출하는 것은 현세에서 다른 이들과 좋은 인연을 맺고 위세와 존경을 얻으며 내세에 더 좋은 환생을 보장받는 합리적인 방법인 것이다. 서구인들이 봤을 때의 이 불필요한 일은 그들의 문화에서 보면 합리적인 것이다. 친족 중심의 사회에서 의례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하는 것을 흔히 볼 수 있다. 많은 아시아, 아프리카, 중남미, 중동 국가에서 치르는 결혼식 비용은 그들의 생활 수준에 비해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하긴 우리나라도 요즘 호텔 이런 데서 하면 한 7, 8천 그냥 날라가던데 몇 시간 만에. 그렇게 해야 되나? 인도, 방글라데시와 같은 나라나 이슬람 국가의 혼례를 보자. 이러한 구체적인 사례를 한번 들어보자 이거지. 일주일 내내 음식을 풍족하게 차려 잔치를 벌이고 춤추는데 많은 의례 비용을 지출하는 걸 당연하게 생각한다. 피지의 원주민들도 예를 들고 있죠. 예시. 혼례를 치를 때 소 5, 돼지 3, 닭 30, 전통적인 음료인 양고나 수십 킬로그램, 의료용 혼수품, 생활용품을 산더미처럼 쌓아놓고 잔치를 즐긴다. 80년 사는 인생에 결혼식 한 번에 일주일을 투자하는데 거의 전 재산을 다 때려놓고 있어. 이러한 소비는 합리적인 것일까? 글쓴이가 질문. 위에 대해 인류학자들은 이들 사회에서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의 중요성을 이해해야 한다. 자신들의 위세를 유지하기 위해 소비하는 행동이 중요해. 왜? 친족 중심 사회거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어디 부끄러워서 얼굴 들고 다닐 수가 없는 거야, 이 마을에서. 이렇게 하지 않으면 그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어. 그들은 어떠한 이익을 위해서가 아니라 이익 X, 지위나 경쟁이나 과시를 위해서, 내가 이 정도거든. 친족 집단의 공동체적 의무를 다하기 위해서 성대한 잔치를 벌이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는 것이다. 즉, 이들 사회에선 지위 경쟁 중요해. 과시 중요해. 친족 집단의 공동체 의무 다하는 거 중요해. 왜 중요해? 그래야 이 집단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어. 눈이 감긴다. 이처럼 어떠한 관습을 비합리적이라고 치부하다고 여기는 일은 대개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를 바라보는 데에서 비롯하는 경우가 많다. 체크. 자신이 속한 문화의 합리성을 기준으로 다른 문화의 관습을 바라보는 것. 글쓴이는 이것을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하지 않아 라고 보고 있는 거지.
즉 이러한 노란색으로 색깔 칠해 놓은 건 뭐와 대립되는 거예요? 문화 상대주의와 다른 거지. 문화 상대주의와는 다른 태도야. 하지만 이러한 관행들은 의례적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지위를 과시하는 현대인의 소비 행태와 크게 다르지 않다. 야, 체면 때문에 결혼식을 그렇게 한다고? 미개한 것들. 이라고 말하는 사람도 사실은 명품에 쓸데없이 돈 쓰고 있다라는 거지. 다르지 않아. 때로는 이해하기 힘든 다른 문화권의 관행도 환경을 효과적으로 적응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임을 깨닫는 경우가 많다. 본론 2에서는 이제 뭐와 뭐를 연결시킬 거야? 문화와 환경을 연결지어서 이야기를 할 거야. 환경에 효과적으로 적극 적용하기 위해 고안해낸 현명한 행동이다. 인류학자 마빈 해리스는 또 인용이 나올 건가 봅니다. 인도인이 소를 숭배하고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데서 비롯된 종교적 음식 금기를 환경적 합리성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환경을 고려하자면 소 숭배하는 거, 돼지 먹자는 거 아주 합리적인 결정인 거야. 피상적으로 껍데기만 볼 때에는 종교적인 금기로만 이해할 수 있는 암소 숭배. 음식 금기의 이면에는 소를 먹지 않는 이유는 뭐 때문이야? 효과적으로 소를 이용하는 지혜가 깔려 있다. 합리적인 거야. 다음 페이지. 마빈 해리스는 계속 인용하고 있죠. 인도인이 소를 먹지 않음으로써 그러네 더 효과적으로 소를 활용하고 있으며 어느 하나도 낭비하지 않고 소를 실용적으로 이용하는 민족이라고 해석했다. 왜? 소를 숭배한다고 막 떠받들고 안방 내주고 그런 거는 아니야. 그냥 먹지 않는 것 뿐이지. 인도의 소는 쟁기를 끌고 연료를 공급하고 비료, 우유, 가죽을 제공을 한다. 쓸모가 너무 많은데?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소가 사람 먹는 걸 똑같이 먹으면 그때는 좀 문제가 될 수가 있어. 조금만 참어. 인도의 소가 경작지와 식량을 두고 인간과 경쟁한다면 이야기가 달라지겠지만 인도의 암소는 생태계에서 인간과 경쟁하지 않아. 같이 살 수 있어. 경쟁하지 않아. 공존이 일단은 가능해. 오히려 인간이 남긴 쓰레기와 찌꺼기를 남김없이 치워주고 인간이 먹을 수 있는 우유를 생산해주는 고마운 존재다. 공존이 가능하고 인간에게 도움을 줘. 그러니까 잡아먹는 것보다 살려두는 게 훨씬 유리해. 인간에게 환경적으로 생각해 본다면. 그러니 암소를 숭배하고 소고기를 먹지 않는 이 금기에도 환경적 합리성이 있다고 볼 수 있지 않을까? 라고 물어보지만 요 정도면 서리법이라고 봐도 괜찮을 것 같아요. 또한 문화 상대주의를 이해하는데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얼마나 다를 수 있는지 살펴보는 것만큼 좋은 사례도 없다. 돼지고기에 대한 금기와 상징 체계가 문화마다 다르다. 즉, 문화 상대주의에서 바라봐야 한다.
이슬람교도는 흔히 이 세상에서 돼지고기를 먹는 짐승 같은 야만인과 돼지고기를 먹지 않는 신실한 인간이 있다라고 하면서 이 정도면 인간을 돼지고기로 구분하는 거 보니까 엄청 강력한 금기인 거네. 이들은 세계를 야만과 문명, 이교도와 비이슬람교로 구분을 하는데 이것을 판단하는 가장 명확한 기준의 하나가 돼지고기의 금기를 지키는가 여부이다. 그만큼 그들에겐 돼지고기 금기라는 게 아주 중요한 거야. 이렇게. 진짜 목숨 걸고 지켜야 되는 규율 같은 거야. 이슬람교도가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것은 일단 단순히 종교적 금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면 이유가 뭔데요? 돼지고기는 선모충증, 기생충병을 일으킬 수 있고 탄저병을 옮길 수도 있어서 중동에서 위험한 음식이야. 돼지 사육은 중동 지방의 자연 생태계와 문화 공동체를 깨뜨릴 위험이 있어. 돼지 키우다가 사람이 죽어나가. 유목 생활을 하거나 반정착 농경을 하는 아랍인들에게 돼지는 위협적인 존재가 돼. 왜냐? 얘네들 유목 여기저기 돌아다녀야 되는데 돼지를 끌고는 이동을 할 수가 없어. 돼지 키워서 먹는 건 인간에게 도움이 안 돼. 돼지고기를 먹지 말라는 종교적 금기에는 생태학적 전략과 합리성, 사람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전략이야. 반면에 중국과 대다수의 남태평양 섬나라에서 돼지는 매우 특별한 동물입니다. 이렇게 잘라놓고 돼지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군요. 대조. 이들 나라 중국과 남태평양 섬나라에선 대부분 돼지를 방목해서 길러. 어느 정도냐? 여기에서는 돼지를 방목해. 집안이나 부엌에 돼지가 들어오는 건 보통 애완동물 이상으로 인간과 가깝고 친근하고 인간과 돼지가 함께 살아갑니다. 돼지가 나보다 체지방률이 낮더라고. 수치스러워. 돼지를 조상신에게 바치는 가장 귀한 의례용 동물로 숭배하기도 한다. 우리 조상님들 돼지고기 엄청 좋아하셔. 이거. 또 인용이다. 인류학자 로이 라파포트는 벌써 3명째 인용이죠. 뉴기니 고산지대에 사는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라는 돼지 축제를 연구했어. 12년에 한 번 열리는데 1년 동안 계속이 돼. 돼지의 숫자가 늘어나면 돼지가 밭을 훼손하고 이로 인해 이웃과 싸움이 드러나는 등 문제가 발생해. 그러니까 작정하고 1년 동안 돼지고기 많이 먹는 해가 12년에 한 번씩 오는 거야. 옆에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는 돼지의 개체수를 조절해서 부족 간의 관계를 조절하는 생태학적 전략이 반영된 행위야. 그러면서 쳔바가 마린족에게 돼지는 중요하기 때문에 멸종시키는 건 또 안 돼. 문화를 이해하기 위해선 글쓴이가 하고 싶은 얘기 이거야. 문화를 이해하려면 문화의 발생 배경을 파악하는 게 중요하다. 이 이야기. 함부로 잘 알지도 못하면서 떠들지 마. 이거. 다음 페이지. 돼지야 소야? 그래? 축제를 열어야 될 때가 되었음을 감지하고 카이코 축제를 연다. 이 시기에 기르고 있던 주의해야 돼. 모든이 아니라 대부분이야.
대부분을 잡아서 식량으로 활용해. 즉 멸종시키지는 않는다. 멸종시키지는 않는다. 축제가 끝나면 두세 달 이내에 다른 부족과 전쟁을 벌여서 돼지들을 제물로 바치는 데 쓰고 조상신에게 올리는 제사로도 활용을 한다. 식량, 제물, 제사, 돼지를 엄청 잘 쓰네. 돼지의 활용법 1, 2, 3. 아주 수고했어. 토요일 날 만나. 남아있는 돼지를 다시 키워. 이처럼 돼지 축제는 마링족이 사용할 수 있는 자원과 생산 활동의 적당한 인구수, 가축수와 분배, 부족 간의 관계를 적절하게 조절한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이었었던 거야. 즉 그들의 문화에서의 봤었을 때 돼지를 바라보는 거 아주 합리적이야. 결론. 이처럼 돼지고기를 혐오하는 사람도 숭배하는 사람도 각각 생태학적으로 합리적인 논리가 있다. 돼지 숭배나 혐오를 단순히 종교적 금기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 그들은 저마다 합리성을 지니고 있으며 서로 다른 합리성이야말로 문화가 지니고 있는 오랜 지혜, 특수한 환경에서 적응하며 축적한 귀한 지식인 것이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요. 그들의 합리성은 오랜 지혜면서 귀한 지식인 거야. 함부로 모르면서 너 아는 척 그렇게 얘기하면 안 돼. 이거지. 됐고요. 밑에 뭐 볼 거 있나? 오케이. 다음 페이지. 여기랑 여기 빈칸 이따가 채워주실 거예요. 다음 학습활동 넘어갑시다. 소비에 대한 여러 사회의 특성과 사회적 신념. 미얀마 사람들은 재산을 모으는 것보다 소비가 좋은 거야. 공덕을 쌓는 게 중요해. 그래서 만찬, 종교일에, 탑산일에 소비하는 게 합리적이야. 방글라데시, 인도에서는 의뢰 비용에 많은 돈을 지출해. 왜? 지위 경쟁, 과시, 집단의 공동체 의무 다 하는 게 중요하니까. 그게 당연한 거니까. 음식과 관련된 각 문화권의 특성과 발생 배경. 인도에선 소를 먹지 않아. 왜? 인간은 일단 소와 경쟁하지 않고요. 쟁기를 끌어주고 연료를 공급하고 비료와 먹을 것을 제공해 주니까 도움이 되는 애를 잡아먹을 이유가 없어. 이슬람교도는 돼지고기를 혐오하면서 먹지 않아. 왜? 유목 생활에 불편해. 게다가 기생충이나 병을 일으킬 수 있어. 이렇게. 그러니까 걔들 자연 환경, 문화 환경에서 봤을 땐 되게 자연스럽고 합리적인 것이다. 다음 페이지. 쳔바가 마링족의 카이코 축제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생각해 봅시다. 의외로 별표. 어쩌고 저쩌고. 나는 쳔바가 마링족이 주어진 환경에서 고도의 생태학적 전략을 사용해 매우 영리하게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고 생각해. 에이, 그걸 꼭 죽일 필요가 있었을까? 사람들의 편의를 위해 돼지를 희생하는 게 과연 옳을까? 개체수가 늘어나는 게 문제면 팔거나 성별로 분리해서 수가 늘어나게 할 수도 있잖아. 이렇게. 두 학생의 입장. 여학생 적절해. 남학생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이야기. 자신의 입장을 적어보고 친구들과 의견을 함께 나누어 보세요. 다음 페이지.
한글 창제라는 역사적 사건의 사회문화적 맥락을 파악해보자. 우리는 지금까지 뭐라고 알고 있었어? 한글 창제는 백성을 위한 거라고 알고 있었어. 근데 다른 관점에서 해보면 아닐 수도 있겠는걸? 좀 새로운 관점일 거예요. 한글 창제의 두드러진 동기는 민족적 자주정신이다. 고유 문자를 만들어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 문화적으로 독립해야겠다라는 자주정신에서 비롯된 것이다. 한자 문화권에 속해 있던 거란, 여질, 몽골 등 몇몇 민족은 이미 이 문화권, 한자 문화권에서 벗어나고자 고유 문자를 만든 바 있다. 요를 세운 거란은 920년 대소 거란 문자, 금을 세운 여진은 1119년 대소 여진 문자, 원을 세운 몬골은 1269년 파스파 문자를 만들었다. 한글 창제도 이러한 탈한문화 과정에서 이루어진 자주정신이 발현된 것이다. 이렇게. 한글 자주적이야. 멋져. 근데 최경봉 씨는 생각이 좀 달라. 세종의 한글 창제와 정조의 한글 활용은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일 뿐 백성의 요구에 따른 건 아니었다. 백성이 언제 한글 만들어 달라 그랬어? 아니잖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한글은 백성의 힘이 성장하면서 얻은 수확으로 보는 견해도 많지만 민중적 가치를 실현해 온 역사적 맥락을 해석한 거지, 나는 백성의 힘이 성장하면서 얻은 수확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야. 최경봉 씨는. 새로 창제된 한글은 운서를 번역하거나 한자로 쓰인 불경이나 유교 경전을 풀어 쓰는 등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는 데 활용이 되었어. 한글이 백성의 문자로 자리 잡은 건 한글 소설이 유행하고 한글의 쓰임이 확대된 임진왜란 이유인 거지, 그냥 만들어져 있는 거 쓰다 보니까 민중들이 쓰게 된 거지 애초에 백성들 위해서 만든 거 아니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렇게 볼 수도 있지. 한글이 창제된 배경을 가와 나에서 찾으면 가에서는 민족적 자주정신, 나에서는 철저하게 중세적 질서를 유지하려는 왕실의 필요에 의해서, 이렇게 볼 수 있다. 해석은 여러 가지구나. 한글이 창제되지 않았다면 문화생활을 비롯해 우리 사회 문화는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아마 저는 까막눈이었을 거예요. 한자 외우는 거 너무 힘들어. 이렇게. 한자 좀 많이 보고 잘 알고 있어? 어차피 확인되는 거 아니니까 네 해. 다음 페이지. 네, 소단원 한눈에 보기 내용 정리가 되어 있죠. 원래는 풀고 쉬게 하려고 했는데 쉬었다 풉시다. 이렇게